또 하나의 요인은 북이 지금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사실은 북의 이런 전쟁 준비 태세 강화하고 발언하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측면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첫째는 군인들의 군사복무 기간을 지금 보병 군사복무를 한 2년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명 정도 실제 인민군 병사를 감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감축한 사람들을 대체로 협동농장이나 농업 부분이나 건설 분야로 배치를 하고 있고 또 그 숫자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재래식 무기 생산이 지금 거의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미사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사실은 보병이 가서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뭐 점령한다든지 뭐 점령, 평정, 수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북에 잘 가동되고 있지 않다. 또 하나는 요즘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북이 이제 경적 강조하면서 트랙터 생산을 늘리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생산하고 있냐면 민간 부분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군수 공장에서 그걸 생산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군수 분야의 민수로의 전환 과정, 뭐 이거 스피노프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지금 현재 북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또 북의 천재지변, 대규모 가뭄이라든지 이런 홍수라든지 나오면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전쟁 비축미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풀어서 사실 이제 대응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군 시설을 민간 시설로 바꾸고 있다. 예를 들면 저기 한경북도의 중평에 비행 연습장이 있는데 그거를 폐쇄를 하고 거기다가 대규모 온실 농장을 지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여기 당군동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실 텐데 평양 인근의 강동군의 그 당군동 가기 전 바로 거기 마을에 강동 비행장이 있는데 그 강동 비행장을 폐쇄하고 그 일대를 완전히 다 온실 농장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원산 지구에 민간공원을 새로 건설했는데 그 지점에 있던 원산공원은 군사공원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국제공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군수공업 기술들이 민수공업 부분으로 기술 이전 분야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난 이 다섯 가지 현상들을 보면 북이 지금 본인들이 어떤 선제 타격을 해가지고 어떤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 사항으로 쭉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이제 국방공업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현대화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은 두 가지를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분명히 이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북이 계속 미사일 또는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 최종적으로 2차 핵 타격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북이 지금 핵 사용에 대해서 전술핵 사용 부분에서 자신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징후가 있으면 먼저 그걸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미국 같은 데 반격을 하겠죠. 그랬을 때 살아남아서 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2차 반격 능력을 가질 때까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금 고도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쪽이 앞으로 10년 동안 1년에 20개 군씩 10년 동안에
지방공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는 그걸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124연대라고 하는 부대들 다 해가지고 이 건설 부대가 공장 다 건설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래서 올해 이미 10개의 군이 선정이 돼서 다 착공식을 마쳤습니다. 올해는 성공할 거로 봐요. 근데 과연 내년부터 이게 순차적으로 잘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다. 외부로부터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러니까 재원이 마련되는 그런 구조가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 러시아, 중국 등 위교 현재 강하고 있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정치, 당 외교부터 시작을 해서 체육까지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이미 90년대에 추진되어 있던 한국도 저 끝에 우리나라 최북단인 나진, 선봉 이 일대를 국제적으로 국제 특구로 개발하는 구상이 실현되다 이제 추진이 되다가 지금 이제 거의 중단되어 있는데 저 부분을 다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북한, 중국,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하고 여기에 다른 자본들을 끌어와서 저 부분을 사실상 국제 경제 특구로 다시 등장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며칠 전에 그 푸틴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했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거기 있습니다.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하고 외부의 위협에서 군사적인 동맹 강화하고 훈련 강화하고 동맹인데 제 눈을 딱 사로잡은 건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러시아가 중국과 북한하고 두만강 하구를 통해서 동해로 나가는 중국의 의도에 대해서 러시아가 그런 중국과 북이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지지한다. 라고 한 대목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저기 두 개의 노선 하얼빈에서 나오는 거, 장추에서 나오는 두 개의 러시아 항구를 통해서 동해로 나가는 부분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이미 저 위에 있는 거는 지금 물동량이 거의 포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장춘에서 러시아 항구로 나가는 저걸 하고 있는데 저거 조만간 다 포화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중국이 훈춘에서 나진으로 나가는 훈춘에서 청진으로 나가는 이 두 개의 항구를 통해 가지고 동해로 나가는 부분을 현재 북중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밖에도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을 확인했다고. 앞으로 굉장히 사실 주목해야 될 부분인 거죠. 옛날에는 중국과 북이 그걸 논의하더라도 사실 러시아도 그걸 배려를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북중러 간에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그 문구를 넣었지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차원에서 그걸 넣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북과 중국, 북과 러시아가 굉장히 혈맹이고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육자회담이 완전히 결렬이 되는 2009년, 2010년까지 그 이전 무렵에는 러시아, 중국은 명백히 비핵화였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대놓고 너네 핵 포기해라 라고 막 압력을 가하고 그랬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훨씬 더 은밀한 방법으로 너네 핵 개선 안 돼. 핵 포기해야 돼. 라고 하는 압력을 무지하게 넣었다는 거죠. 특히 2009년도에 2차 핵실험인가요? 그때 했을 때는 중국의 압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지금 북의 핵 보유라고 하는 단계 설정을 해서 보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북의 핵 보유에 대해 지금 현재 보유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나중에 어떻게 폐기하고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북의 핵 보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와 달리.